원칙과 예외가 중요한 법지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법지문이야. 우리가 법지문을 공부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원칙과 예외를 잡아야 돼요. 근데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애가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 법지문에서. 그럼 법지문에서 원칙은 뭐냐면 이런 게 원칙이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게 원칙이잖아. 근데 여기서도 나눠지지. 자, 상해를 입히면까지가 뭐였어? 요건. 기억나요? 그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건 뭐야? 법률 효과.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요건과 그것에 따른 법률 효과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자, 그럼 요건과 법률 효과가 뭔지를 한번 가볼게요. 우선 요건은 뭐뭐 하면 이런 거, 혹은 뭐뭐 할 때 이런 것들이겠지. 자, 그럼 법률 효과는 뭐냐? 뭐뭐에 처한다, 혹은 뭐뭐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법률 효과라는 거야. 그래서 이 법지문에서는 뭐뭐하면 뭐뭐한다를 무조건 체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뭐뭐하면 뭐뭐한다가 처음에 딱 나왔어. 아까 마찬가지로 상해를 입히면 징역 6개월에 처한다가 나왔어.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원칙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원칙이 있으면 무조건 뒤에 뭐가 있어? 예외가 있다는 거지. 다만 고의가 아니고 과실로 상해를 입히면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요건이 뭘 바뀌었는지를 확인하고 요 예외적인 것들도 머릿속에 당연히 넣어줘야 된다는 거야. 다만 이런 것들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 여기까지는 애들이 다 알아. 이제 법지문 요건과 법률 효과다, 법지문 이런 거를 잡는 것이다, 원칙과 잡는 것이다, 다 알아요. 근데 왜 안 되냐 이거야. 그치? 그럼 이거를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걸 집어넣으려면 얘네들이 글자 그 자체를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오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 이해를 해야 된대. 그럼 이해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 두 가지가 필요하대. 첫 번째 뭐였어? 예시와. 그렇지, 예시와는 두 번째야. 첫 번째, 법지문의 가장 힘든 이유가 뭐야? 용어. 우리 저번 시간에 용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써주기도 했죠. 피고 원고의 뜻도 써주고. 이 용어가 문제예요. 너무 고맙게도 용어 정의를 해주면 그 용어 정의 해준 대로 가면 돼요. 점유계정이 뭐다, 반환청구권 양도가 뭐다 라는 걸 얘기해주면 그거대로 가면 되죠. 근데 문제는 용어 정의가 없을 때가 있었다는 거야. 거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피고의 정의가 안 나왔어요. 물론 원고는 이렇게 나왔죠. 피해자인 원고는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개념 정의가 안 됐어. 어떻게 해야 돼? 그 단어 자체의 의미를 생각해보자고 했잖아. 그렇죠? 오케이. 그럼 단어의 사전적 혹은 뭐 문맥적 의미를 따져볼 수밖에 없어. 의미를 떠올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 말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가볼까요? 단어의 사전적, 문맥적 의미를 따지래. 그럼 여기서 사전적 의미를 따져보자. 사유재산 제도하에서 모르는 단어가 뭐야? 사유, 재산. 이 정도는 다 알지만 한번 해봐. 형아, 사유재산의 뜻이 뭐야? 자, 그럼 사유부터 얘기해봐. 사유가 뭐야? 가지고 있다. 누가? 개인이. 알았죠? 그렇죠?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이겠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개인이 재산을 소유하다겠지. 개인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제도하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오케이. 그냥 끄덕이고 넘어가면 되지. 얘는 당연히 이해되는 거니까. 내 거 내가 처분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 거야?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렇지만 밑에 볼게. 피상속인. 전 이 단어를 딱 봤을 때 대단히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아니 피라는 말이 뭐야? 당하다. 우리 저번 시간에 피고가 뭐였어? 고소를 당하다. 맞죠? 오케이. 그럼 이거 뭘 당하는 거야? 상속을 당하다. 여기가 제일 어려운 단어예요. 내가 보기에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무상처분자와 의미상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럼 외워버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렵지.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야. 피상속인. 왜 무상처분자가 피상속인이지? 좀 이따. 피상속인은 상속을 당하다의 뜻이야. 이런 식으로 사전적 의미나 문맥적 의미를 따져보면서 읽는 연습을 해야 돼. 없다면, 물론 정말 중요한 단어거나 여러분이 완전히 모를 것 같은 단어는 무조건 뭘 해줍니까? 용어 정의를 해줍니다. 맞죠? 오케이. 그럼 정의된 용어는 무조건 뭐 하셔야 됩니까? 각인시켜야 되죠. 우리는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여기도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문장. 이 문장이 무조건 중요해. 그치? 이 문장이 왜 중요하지? 유류분의 뜻을 얘기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걸 각인해야 되는데, 각인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여기서 잠깐 멈추면서 이 문장이 무슨 뜻이지? 무슨 말인지 생각해야 돼. 분명히 용어 정의를 해준다는 말은 단어가 나오고 뭐가 나온다는 거야? 뜻이 나온다는 거잖아. 거기에 대한 뜻이. 그럼 단어와 뜻을 모두 다 기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단어와 뜻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야지. 그럼 무슨 말에 대한 뭘 잡아야 돼? 답을 잡기 위해서는 두 가지 행위를 하니 그 두 가지 행위는 1번 뭐야? 두 번 읽는다. 한 번 더 읽어보는 거야. 그리고 생각해보는 거지. 두 번째 뭐 한다? 예시가 있으면 예시와 연결시키고, 예시가 없으면 예시화하고. 알았지? 추상적인 단어들을 예시화시켜보고. 됐죠? 여기까지. 자, 두 번째, 용어 정의. 좋아. 그런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점유소유 지문을 했는데요, 이 점유소유 지문이 그래도 이 지문보다 쉬운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가 다 있어요. 점유계정의 예도 있고 반환청구권 양도의 예도 있지. 그렇죠. 피아노 얘기 나오는 거. 자, 아무튼 그러면 예시가 있으면 예시와 연결시키면서 읽고, 얘를
예시가 없으면 내가 뭐 해야 돼? 예시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더니야? 예시 만들어서 읽어와봐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번 시간에. 맞죠? 오케이. 그 훈련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법 지문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지문을 이해할 수 있으면 끝이야. 알았죠? 가보자.